숙명고등학교 생명과학 2 수강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1차시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리고 학습지를 출력한 학생들은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거기에다 메모를 하시면서 답을 작성하신 후에 인증샷을 학습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 또 프린터기가 없는 학생들은 다운을 받아서 보시긴 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댓글에다가 답을 달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학습지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PPT 화면은 여러분들의 학습지에 대한 해답이 있고요. 원래 제가 영상도 탑재를 하였는데 재생이 안 돼서 이것은 따로 추가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PDF 파일은 여러분들 교과서 파일입니다. 교과서에다가 같이 읽어가면서 메모도 하시면서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간단한 퀴즈가 있으니 퀴즈에 대한 문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 생명과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태동부터 함께 해온 그런 생명과학의 발전 역사를 쭉 훑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단순하게 연도랑 과학자가 한 일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생명과학이 어떻게 인간 삶에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데 있으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페이지고요. 생명과학은 우리 인체를 비롯해서 동물, 식물, 생명 현상을 연구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건강 유지, 의료 기술 발달, 식량 자원 확보, 인구 문제 해결 등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합 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은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현대인의 생활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크게 초기 인류와 오늘날의 역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말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동물, 식물 자체를 이용하였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또는 농사를 짓고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작물을 개부해서 좋은 작물로 개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초기 인류와 차이점이 있다면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이 있겠죠. 대표적인 기술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생명공학 기술에서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은 대표적인 기술이 유전자를 잘라서 붙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 인슐린이라든지 키가 작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맞는 인간 생장 호르몬 같은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작물 생산량 증대, 해충의 저항성이 있으니까 해를 입지 않겠죠. 그런 방식으로 인류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과학자들이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실험 정신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의 발전은 크게 연대순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목록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학습지에는 목록을 중심으로 한 방법을 이용하여서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목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연대순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살펴보면, 세포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과학의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세포의 발견, 2번은 미생물의 발견. 이 둘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현미경이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세포라든지 미생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현미경하고 많이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생물 분류. 린네라는 학자가 생물을 분류하였어요. 그래서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것을 세 번째 항목으로 정리해 보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생명과학의 가장 눈부시게 많은 발전을 이룬 분야입니다.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번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 최근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것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하비 같은 경우가 학습지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을 확립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있겠죠. 그게 바로 생물 속생설입니다. 이 둘은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학설인데요. 자연 발생설은 무생물, 무기물에서 생물이 나왔다라는 것이라면 생물 속생설은 생물이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나서야 생물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설이 먼저 제시된 학설이라면 뒤에 나온 게 생물 속생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에 120종의 어류를 포함하여서 500종의 동물 관찰을 하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관찰을 토대로 해서 자연 발생설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600년대에서 1700년대의 대표적인 생명과학자로 하비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실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팔이 이 하비의 팔뚝인데요. 팔의 윗부분을 묶어서 혈액의 흐름을 알아냄으로써 동맥과 정맥이 이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심장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라고 해서 혈액순환의 원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5가지 목록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세포의 발견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포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훅이 나와 있는데 훅 말고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한번 렌즈를 가지고 활용하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그렇죠. 안경을 가지고 안경을 제작하는 안경사 얀선이라는 그런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광학현미경, 아주 작은 사이즈의 광학현미경을 발명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배율은 약 30배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훅이라는 사람이 1665년에 코르크 조각을 통해서 세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훅이 그린 세포 그림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수동안에 있는 작은 방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따서 셀이라고 처음으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은 두 번째로 훅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레이우엔 훅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능이 좋은 단렌즈 현미경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세균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세균들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우엔 훅이 만든 현미경은 약 270배. 그 정도면 굉장히 배율이 크거든요. 라고 해서 이 세포와 미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설이라는 것은 학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 동물세포, 식물세포 잘 알고 있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보기는 봤는데 이게 세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은 식물세포를 관찰을 했고요. 슈반은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동물세포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립한 사람은 피르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만약 일반화하였다. 세포설을 일반화하였다. 슐라이덴이 하였다. 슈반이 하였다. 라고 하면 그 문제는 그 정답은 틀린 답이 되겠죠. 확립한 사람은 피르오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내용들 이어서 같이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학습제 미생물 존재 증명 누가 했냐면 파스테르.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파스테르는 그 유명한 백조목, S자목 플라스크 실험을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이게 S자목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플라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S자목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플라스크를 만들고 여기를 잘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라스크 안에서 미생물이 발견되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죠. 이 실험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 때문에 플라스크 안의 고기즙이 상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생물 속생설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천동설이 지고 지동설이 나타난 것처럼 자연 발생설이 기각이 되고 생물 속생설이 확립이 되게 된 거죠. 이 파스테르는 이 실험뿐만이 아니라 백신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라든지 콜레라, 광견병 이런 백신들을 개발해서 의학 발달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한 학자가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생물 속생설 2번에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신 맞은 학생들 있을 텐데요. 페니실린을 최초로 항생제, 물론 백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을 우연히 세렌티피티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 이후에 항생제가 많이 발견이 되겠고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물 분류. 생물 분류는 린네라는 사람이 네, 15쪽에 있죠. 린네라는 사람이 종이라는 개념, 인간 종이죠. 인간도 이런 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이명법을 확립하면서 근대 분류학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종에 대한 그 학설을 발표한 적응에 대한 진화에 대한 학설을 발표한 학자가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이죠.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 대륙 갈라파고스 군도를 탐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핀치새를 보게 되는데요. 먹이에 따라서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부리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섬에 적응해서 진화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유명한 자연선택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많은 사회나 경제,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도 사실은 이 다윈의 진화론의 자연선택설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대국의 식민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계급투쟁 사상 이런 것들도 다윈의 진화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그런 학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전법칙의 발견. 자, 여러분들 이 멘델이란 사람 직업이 뭔지 잘 아시나요? 네, 멘델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입니다. 이분은 수도원 뒷마당에서 완두를 교배했어요. 완두를 교배해서 여기 콩 보이시죠? 밥에 넣어 먹는. 근데 이게 여러분 밥에 먹는 똑같은 완두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완드류 교배에서 자손 세대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 형질의 발현 빈도를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 들어보셨죠? 이런 유전 법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죠. 이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학자들끼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모건이란 사람이 여러분 초파리 왜 여러분들 포도 여름에 과일들 있으면 날라오는 작은 파리 아시죠? 사실 엄청 깨끗한 파리입니다. 이 파리의 눈이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흰 눈을 가진 초파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서 변이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4번째까지 했고요. 마지막 남은 분자생물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자생물학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DNA의 발전사다. 유전자의 발전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부모의 영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법칙이라면 이론이라면 분자생물학은 어떻게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생물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분자생물학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됐습니다. 누가 했냐면 저는 설명할 때 어리버리라고 하는데요. 에이버리라는 사람이에요.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쌍구균 여기 보시면 동그란 균인데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폐렴 쌍균. 폐렴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이 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증명했느냐? 자, 왓슨과 크릭.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요. 왓슨과 크릭의 논문이 몇 페이지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영어로 된 것인데 굉장히 짧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서 왓슨과 크릭의 논문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뭘 통해서 확인을 했냐면요.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자 과학자예요. 되게 말도 없고 연구만 조용히 하던 사람인데 킹스 칼리지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면서 이 학자의 X선 회절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DNA가 원래는 뭐 3중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았는데 2중 나선이 아닐까? 라는 걸 생각하고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2중 나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죠. 그 이후로 DNA 중심 원리가 밝혀지면서 유전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켈빈에로는 나중에 또 이 부분도 학습자는 빠져 있어요. 이 켈빈에로 사이클 CO2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그 회로에 대한 것도 나중에 3단원에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유전 부호를 해독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4단원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니런버그라는 사람이 메테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유전 부호를 해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4개의 유전 부호가 해독이 되었어요.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뭐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까지 쭉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 외의 것들은 학습지에 답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생명공학 기술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유전자 제조학 기술 플라스미드라는 그 이동용 작은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DNA 절편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재조합을 다시 새로 조합을 시키는 거죠. 이걸 대장균에 삽입하는 방법.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PC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화효소 연쇄 반응인데요. 여러분들 PCR 검사하고 하라 막 그러잖아요. 코로나 검사 있을 때도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소량의 물질을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프라이머라는 것에다가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통해서 뭐 버브학,
범죄자도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 진단, 우리 대표적인 코로나 검사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돌리거든요. 돌리 영국의 윌멋이라는 과학자가 탄생을 시켰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복제의 동물이 생기게 되죠. 미국에는 생쥐, 일본이나 뉴질랜드는 소, 한국은 스나피, 서울대에서 복제를 했습니다. 이 복제 동물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유전체 사업. 이거는 1990년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원래 18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5년 앞당겨진 거라고 해요. 여기에는 30억 불이 들어갔는데 우리 인간의 연기쌍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예,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약 30억 쌍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영상에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빽빽하게 적은 A4 용지, AGTC 이거를 적은 용지가 15층 높이로 쌓여져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연기쌍이다. 이거는 사실 서열은 밝혔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활용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생명과학자가 또 나오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후대에 또 이것들을 쭉 이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이 끝났는데요. 옹클에 들어가서 퀴즈도 푸시고 그리고 학습지는 인증샷 올려주시고 댓글 또는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0페이지 교과서 20페이지 인류의 복제에 기여한 생명과학의 발견 사례 연구 방법을 조사할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과제 형태로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 과제로 부과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질문이 있는 경우는 게시판을 이용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